반갑습니다. 발달심리학과 기독교 상담 제3장 출생과 신생아기에 대한 강의를 같이 시작합니다. 아기가 출생해서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신생아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가정의 큰 기쁨이 되고 그 생명을 어떻게 잘 양육하느냐 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양육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목표가 출생, 신생아의 신체 및 생리활달, 반사행동, 감각 능력, 학습 능력, 또 신생아기의 주요 쟁점에 대한 6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생의 문제, 자연분만도 있지만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자연분만이었겠지만 오늘날은 또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앙절개를 하는 거죠. 개구기라는 것은 출산의 가장 긴 시간을 말하는 거죠. 산모가 이제 통증이 오고 자궁이 수축되는 시간부터 출산 전까지의 시간,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산의 경우는 14시간 정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출산기는 이제 태아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죠. 후산기는 이제 아기가 출산하고 난 이후에 태반이 이제 배에서 나오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생명이 10개월 만에 이렇게 이 세상에 탄생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자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자연분만이 있는가 하면 유도분만이 있는데 유도분만은 뭐 출산 예정일이 많이 경과했을 때 또 임산부에게 의학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유도분만을 하게 되겠죠. 또한 이제 재앙절개분만도 있습니다. 태아가 두정이 자세가 아닌 경우 태아의 심장박동에 이상이 있을 때 분만이 너무 지연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때 또 요즘은 우리 젊은 산모들이 여러 가지 두렵고 또 출산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재앙절개를 통해서 출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건강할 것인가, 어느 쪽이 더 태아에게나 산모에게나 더 유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태아가 출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태아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이 땅에 출산하면서 그야말로 기억하지도 못하겠지만 놀라운 그런 경험 이후에 한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출산기 시간 동안 머리에는 압박감을 심하게 느낄 것이고 가슴과 탯줄의 압박감도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태아의 두뇌라든지 신체 전반적인 구조가 더욱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한 생명이 탄생하므로 재앙절개보다도 자연분만의 과정이 더 아이에게는 더 유리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사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20대 우리 아가씨들이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아기를 화장실에서 낳는 경우도 있고 자녀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지 못해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고 서산하는 경우, 살리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대우하고 취급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의 죄악성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태아에 출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출산 후 아기에 대한 평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아프가 특도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0점에서 1.2점, 우리 외모, 색깔이 이렇다, 맥박, 또 반사행동, 활동성, 호흡,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가 건강하다, 또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신생아의 신체 및 생리 발달에서 보면 이제 평균 체중이 보통 3.3kg에서 3.4kg, 신장은 한 50cm 정도로 보는데 보통 통계에서 2.5kg 이하 저체중아는 사망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 저체중아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고혈압이나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몽고반점이 나타나고 이제 탯줄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문제, 태변, 또 황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신체적인 그런 특성에서 보면 위가 아직은 전혀 발달되지 않아서 I자 모양 위, 딸꾹질을 이제 자주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성인보다는 조금 체온이 높은 경향이 있고, 신생아는 태어나서 하루 18시간 정도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새로운 환경, 이 세상 환경, 바깥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생아의 이제 반사행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의 반사행동이 크게 나누면 원시 반사행동이 있고 생존 반사행동이 있습니다. 원시 반사행동은 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체적으로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시 반사행동에는 주로 근원 반사, 루틴 리플렉스인데 이것은 아기가 자기 뺨에 뭔가 이렇게 닿으면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고 빨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반사 행동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어린 아기에게서 발견되는 반사 행동, 근원 반사가 있고요. 모로 반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로 반사는 손을 이렇게 뻗어서 아이가 뭔가 안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모로 반사, 본능적으로 타고나면서 이렇게 아이는 그런 몇 가지의 이런 반사 행동을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사 행동을 하면서 이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원시적인 반사는 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빈스키 반사라는 것이 있는데 발가락을 이렇게 간지럽히고 만지면 부채살처럼 발가락을 쫙 펴는 그런 행동을 바빈스키라는 학자가 발견했다고 바빈스키 반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한 개인 아이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그런 유사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빨기 반사, 그렇습니다. 아기는 무엇이든지 입에 가지고 가면 빨려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빨기 반사 행동을 통해서 그 생존에 대한 또 생존의 능력, 또 생존할 수 있도록 이런 행동을 자발적으로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갖고 있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징적인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잡기 반사, 무엇이든지 손에 걸리기만 하면 다 잡으려고 하는, 꽉 잡아서 어린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잡는 힘이 아주 셉니다. 무엇이든지 손에 걸리면 다 잡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기 반사,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제 좀 지나서 세우면은 막 걷고 앞으로 달려나가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막 걸으려고 하는, 스스로 걷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면 막 걸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 반사가 있습니다. 아이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게 되는데 이때는 폐가 자동적으로 닫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원시 반사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1년 정도 안에 대체적으로 사라지는 반사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 반사, 이거는 주로 평생 유지되는 반사 행동이라고 봅니다.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 그렇죠. 눈에 어떤 위험 요인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행동, 또 자동적으로 하품을 하는 것들, 기침, 재채기, 토하기, 또 얻은 것에서의 동공 확장, 이런 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 유지 기능,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기들의 사진이 나타나 있습니다. 걷는 반사, 빨기 반사, 손을 이렇게 잡는 잡기 반사, 바빈스키 반사, 발가락을 쫙 피는 그런 반사이고, 모로 반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안으려고 손을 이렇게 펴는 그런 모양이죠. 원시 반사의 대표적인 그런 유형들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감각 능력들입니다. 신생아도 나름대로 성인과 같지는 않겠지만 이제 아직 발달 과정 속에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유아가 되고 아동기가 되면서 많이 발달하지만은 나름대로의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촉감은 출생 초기에 가장 성숙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캥거루 케어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아이가 조산을 했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 되는데 인큐베이터가 과거에 없을 때 조산한 그 아이를 어머니 가슴에 신생아를 피부를 맞닿도록 해가지고 어머니 가슴에 놓으니까 이 아이가 다른 어떤 조건 환경보다도 어머니 가슴이 가장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저체중아를 어머니 가슴에 대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 것을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태아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성인하고 모든 면에서 다 같은 통증이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통증을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후각, 어머니의 젖 냄새를 구분해내고 또 그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조사 과정을 통해서 보면 후각이 그렇다고 성인처럼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젖 냄새를 다른 것과 구분하고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미각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한 맛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아기를 태중에 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더 자라서 맛은 많이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생아에게도 미각의 어떤 선호도가 있다. 태아가 청각에 대해서 소리에 반응하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톤이 높은 소리를 잘 이렇게 듣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청각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들은 그때부터 발달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에 비해서 좀 더 탁월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인데, 태어나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보이지 않고, 여러 시간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고, 조금씩 이제 희미하게 보이게 되겠죠. 가장 늦게 성숙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곡선에서 직선을 향하여 이렇게 보여지고, 적당히 복잡한 형태에서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고, 대칭과 비대칭을 이렇게 구분하고, 불규칙적인 형태에서 규칙적인 형태, 윤곽이 닫힌 형태에서 윤곽이 열린 형태로, 움직임과 전개신호 이런 것들을 서서히 이제 시각의 발달로 보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깊이 지각도 점차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나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깊이에 대한 지각, 낮고 깊음에 대한 그런 지각을 1개월 된 영화, 2개월 된 영화를 이렇게 구분해 볼 때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생아도 대상을 쳐다보는 그런 실험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시각 벼랑 실험을 했는데 아기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해놓고 기어가도록 했을 때 아기가 더 이상 가지 않는 그러니까 깊이 지각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워크와 깁슨이 영화의 깊이 지각이 언제쯤 발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장치를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탁자와 또 바둑 반무늬 천을 깔아놓고 탁자 위에서 바닥까지 평평하고 긴 유리판을 장착했는데 바닥이 낭떠러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위를 안전하게 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치가 완성된 후에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막 기기 시작한 영화를 탁자 위에 놓고 엄마가 벼랑 쪽에서 아기가 기어오도록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화는 벼랑이 시작되는 지점까지만 기어오고 그 이상은 기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이에게도 영아에게도 이렇게 깊이에 대한 어떤 지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감각 능력이 신생아에게도 어느 부분 일정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런 한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한 생명에 대해서 발달 과정을 이제 이해하는 것은 신생아 특별히 태어나기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으로의 어떤 과제, 숙제, 인생의 발달의 어떤 과업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또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또 한 생명과 그 생명이 발달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발달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시각, 학문적인 일반적인 시각과 다르게 기독교 상담적인 시각은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학문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물학적인 그런 공부일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 쟁점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시각적인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키울 때 이런 발달 심리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내담자와 만나서 기독교적인 시각 또 영적인 시각, 성경적인 시각으로 인생의 어떤 주기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발달 심리학과 기독교 상담의 학문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하고 1차적인 수업을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